자, 오늘은 시리 물류단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시리 물류단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개통된 서해선 복선전철 서화성역에 바로 붙어있는 요 땅에다 물류단지를 개발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고 민간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사업이죠. 시흥에도 로지스밸리 이런 게 이제 물류단지죠. 쿠팡, 뭐 물류센터 이런 것처럼 수도권으로 뭐 택배 뭐 이런 것들을 뿌려줄 수 있는 대형 창고가 필요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신주거 문어타운 쪽에도 물류단지가 있죠. 이렇게 쿠팡도 들어왔고요. CJ 대한통운, 뭐 스마일 배송, 쿠팡, 아이마켓 코리아, 뭐 옥션, 지구, 지마켓, 수도권의 택배, 쿠팡 같은 건 뭐 새벽 배송하니까 이 도시와 가까운 곳에 물류가 있어야 금방금방 물류를 뿌려줄 수가 있겠죠? 신도시가 생기고 위로 안산, 인천, 수도권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 물류, 대형 물류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했다. 그래서 평택 시흥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경부에서 서해권으로 물동량이 많이 넘어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환으로 물류단지가 필요하게 된 거죠. 해당 입지를 한번 보시면 서해선 복선전철 서화성역이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서화성역이 지금 개통을 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뭐 타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장래에 신안산으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시흥, 안산, 광명, 여의도 그리고 뭐 금천구 이런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물류단지가 한 2030년쯤이나 될 텐데 그쯤 되면 서해선이 다니고 신안산이 다니고 통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입주 시작을 했을 거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물류단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해당 개발만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죠.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개발이 생기기 때문에 알맞는 개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까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랑 의회록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21년 9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화성시 물류단지 개발 본격화한다. 당시에도 제가 블로그에도 막 올려드렸었는데 유엔미 개발 컨소시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쿠팡도 들어오고 CJ도 들어오고 옥션도 들어오고 이런 건데 화성 도시공사가 65만 제곱이죠. 한 20만 평 되는 부지에 2,300억 원 투입해서 26년도까지 실리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뭐 뉴딜 그래서 뭐 수소, 전기, 태양광, 뭐 IoT 좋은 거 다 들어온다 그러죠. 이런 걸 하겠다 21년도에서 이제 발표가 났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화성시 물류단지 개발사업 제2대장동 되냐? 왜 그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를 풀어주려면 시에서 혹은 뭐 도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이 화성시가 이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 개발이익이 상당 부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에다가 그냥 염전 땅인데 시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그린벨트 20만 평을 해제해주는데 개발이 고작 187억 원이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고 개발에 대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토지보상 공사 분양을 맡는 민간 사업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런 기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화성시 개발이익은 187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해제는 화성 도공이 전담하고 있는데 이익은 얘네가 다 가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제3자가 봐도 뭐 문제가 있어요. 인천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막 터져 나왔고 이제 심층 취재하면서 뭐 기자 대상 같은 것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문제는 지주들에 대한 보상가가 엄청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헐값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건데 헐값 보상 얼마냐 한 뭐 60에서 한 80 정도 의외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21년 뭐 23년 기준이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헐값 보상이 맞았습니다. 작년 초부터 감사를 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뭐 연내 기지 켜나 이런 기사들이 스멀스멀 나오죠.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사업이 중단되고 재고가 되겠지만 감사원이 오케이 해버린다. 사업 그냥 가는 겁니다. 민간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줄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 이행을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 위반을 해서 이제
연내사업 기지개를 펼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취지는 좋죠. 그린벨트 풀어서 할 건데 송산역 개통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서남부 지역의 복합물 시설을 이제 확충을 한다. 지역 산업 거점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뭐 지역 균형 발전 도모하고. 근데 이익을 누가 많이 가져가는지 화성시와 지주들의 이익이 너무 적다. 자, 그래서 22년도 화성시 의회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회록이고 주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개발제한구역을 화성시가 풀어주는데 187억밖에 못 갖고 오느냐라고 이계철 의원이 말했던 거고, 토지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작된 토지인데 나중에 팔 때는 물류단지 지목상도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 창고나 다른 걸로 5년 갖고 있으면 역사도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염전일 때 민간이 가져가죠. 근데 나중에 뭐 준공업이 됐든 계획관리가 됐든 그리고 지목은 창고나 뭐 대지로 바뀌겠죠. 이때 민간이 이제 또 가지고 있을 건데 얘네가 팔 때 그럼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민간이 지금 뭐 260만 원에 가져간다고 하는데 260에 사간 거를 뭐 500에 팔든 1000만 원에 팔든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화성시는 187억밖에 안 가져와? 개발제한구역 풀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성시 의원이랑 도시공사 사장이.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 땅값은 보통 7, 80만 원 전후 260만 원에 분양은 하지만 거기 토지 원가는 7, 80이다. 나머지는 뭐 감리, 인허가, 설계비다. 거기다 화성시 뭐 가져간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게 땅 주인들은 그냥 7, 80, 100만 원 이하에 뺏기는 거고, 이걸 가져간 애들은 500이든 1000만 원이든 5년 뒤엔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2의 뭐 대장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이런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땅 주인도 보상을 많이 주고, 이 개발 제한 풀어준 화성시도 이익을 많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와 땅 주인들은 헐값 보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뭐 24년도 연초 감사 뭐 한 해 만에 했을 때 여기도 보시면 뭐 이제 시리 물류단지에 대한 감사를 더 심층적으로 한 거 아니냐,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좀 있다. 또 이익률이 너무 적다. 그린벨트 해제를 했으니까 공공기여를 더 많이 해라. 공공기여를 좀 더 받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서 의원이 근데 여기 물류단지 분양 잘 될 거예요. 그렇죠 하죠. 네 하죠. 물류단지 분양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대박 날 거예요. 땅값 엄청나게 오를 거고요. 근데 지주들 화성시 가져가는 게 없다. 자, 다시 작년 10월 내용입니다. 시리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고 뭐 5천억 들여서 하는 거고 20만 평 개발하는 거고, 지금 물류단지 지정 요청했고 위반 제한 요청을 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죠. 감사원 결과 문제 없으면 추진되는 겁니다. 다시 작년 11월 의회록이고요. 이 도시공사 사장이 이제 쭉 이제 여러 현안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리 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위반 제한을 하고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뭐 큰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냥 보완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면 사업 자체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 1월 달에 고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일대가 되겠죠? 실이 1원에 한 20만 평 정도 개발 행위 제한을 해놨고 27년까지입니다. 일단 해당 토지에 개발 행위 못해 설정해놨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물류단지 지정 받아서 개발에 들어갈 겁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난개발이 난립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그거를 원천 봉쇄하겠다. 그래서 요 일대가 시리가 개발되는 20만 평인데 요 정도는 이제 지분권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한 25% 정도? 그리고 이쪽에 대지주가 있어요. 한 5만 평 이상. 그리고 이쪽에도 대지주가 있습니다. 한 3만 평 이상. 나머지는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지분권자들이 한 25%, 그리고 국가가 한 30%, 대지주들이 한 45%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값보상이라는 문제는 사실 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지분권자들이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뭐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뭐 300에 샀기 때문에 7, 80이라는 보상가는 터무니가 없겠죠. 국가 땅에 뭐 당연히 그냥 개발하면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이 대지주들도 옛날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 굉장히 싸게 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60에서 80만 줘도 땡큐도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의외로 내용을 보면 이 도공 사장이 국가랑 대지주가 갖고 있는 게 70%가 넘는다. 나머지 30%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60에서 80 정도 주면 뭐 끝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시리 개발이라는 게 뭐 다 아직 그 공청회 하는 뭐 그런 단계도 아니지만 지주들한테 뭐 이런 방법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반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시리 물류단지라는 거는 상당히 필요한 게 맞습니다. 이 지난 영상에서 평택시흥 고속도로 그리고 제2순환이 뚫린다 말씀드렸는데, 제2순환이 뚫리면 요렇게 뺑 돌아서 수도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고, 신도시도 들어오고, 이 안산시흥, 뭐 안양 일대 주요 지역과 지방 혹은 수도권 미개발 지역 연결을 해주는 도로이기도 하죠. 분양은 당연히 잘 될 거고 수요도 높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너무 이익이 몰빵되는 개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해당 사업이 논란 없이 되려면 이제 화성시가 가져가는 이익을 좀 높여줘야 될 거고, 지주들이 가져가는 이익도 높여줘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큰 문제 없다고 해버리면 당초 얘네가 했던 사업대로 진행이 될 여지가 높죠. 그래서 장래에 화성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지주들이 지주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해당 사업이 언제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같이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도나 지나야 좀 개발이 완성될 것 같아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정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공유해주시면 저도 영상 만들면서 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